감사합니다. 이번 피처 세션은 박진용 소장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재증원 보건개발원 의료선교센터 소장님이십니다. 상당히 흥미진진한 세션이 될 것입니다. 전문 의료진 직접 나오셔서요. 글로벌 파트너십 및 고등교육, 특히 아프리카 의대 졸업 후의 연수 과정의 현황과 도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진용 소장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이름은 박진용입니다. 지금부터 5번째 세션을 제 옆에 계시는 최원규 교수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글로벌 파트너십 및 고등교육, 아프리카 의대 졸업 후의 연수 과정의 현황과 도전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여러분 모두를 특별 순간 고 허킨스 짐바브웨 교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유명하신 심장 전문의로서 평생을 의료 교육, 특히 짐바브웨에 있어서의 의료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참석하셔서 의료 부분에 있어서, 의료 교육 분야에 있어서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는데요.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1월 25일 작고하셨습니다. 너무나 슬프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킨스 교수님을 기억하는 추모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의 축복이 가족 그리고 또 동료분들에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경험을 먼저 여러분께 공유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아이 시절 때 저희 어머님께서 상당히 아프신 날이 있었습니다. 고열이 났고요. 그리고 심각한 복부 통증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속이 좀 안 좋을 뿐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분께서는요. 단순한 진통제 혹은 소화제를 처방해주고 저희 엄마는 집에 왔는데요.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맹장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틀 뒤에 저희 어머님의 맹장이 결국은 파열되었고 결국은 맹장염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또 저희 어머님에게 있어서는 좋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의과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다. 역량 있는, 능력 있는 의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과대학에서 깨달았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100% 정말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나인가? 아니면 누구인가? 학교인가? 의과대학인가? 한국 정부인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적절한 인프라와 또 교과 과정과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세션 동안에는요. 어떻게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지만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대신 이번 세션 동안에는요. 어떻게 하면은 의과대학에서 좋은 교과 과정을 제공하고 좋은 시스템을 제공해서 능력 있는 의사를 배출할 수 있을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프리카에서 레지던트를 어떻게 하면은 배출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로지 아프리카만이 현재 의과대학과 관련된 도전 과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동일하게 방법은 좀 다를지 몰라도 동일한 문제 측면에 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듣고 배우고 또 여기에서 국제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정말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세션 동안에는요. 아프리카에서 일을 했거나 하고 있는 3분의 외국에서 접속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우간다와 케냐에서 직접 접속을 해서 대화를 해주실 겁니다. 좀 다른 맥락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함께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연사분은요. 마이크 첩 박사님이십니다.
마이크 첩 박사님께서는 외과 전문의이시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크리스천 덴탈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계시고요. 20년 동안 케냐 텐웩 병원장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항상 제가 첩 회장님을 볼 때마다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째는 열정,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열정적인 그리고 또 신뢰가 가는 신앙심에 가득 찬 연설이 기대가 됩니다. 마이크 첩 박사님 환영합니다. 네, 박진용 소장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놀라운 기술로 최소한 3개의 대륙이 연결되는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한반도에서는 해가 졌겠지만은 제 사무실에서는 이제 해가 뜨는 것을 곧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놀라운 경험이고요. 아프리카 대륙에 계시는 저의 친구분들은 지금 오후에 뜨거운 태양을 경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훌륭한 기회를 주신 박진용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사회 공헌원이 주최하는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포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박진용 소장님께서 팩의 과거 레지던트로 참여했던 분이 참여를 해주셔서 오늘 마지막 연사로 참여를 해주실 텐데요. 제가 했던 말 중에서 뭐 잘못된 게 있으면은 또 그 올로 선생님께서 지적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가족입니다. 저희는 아프리카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27살이고 30년 동안 저의 아내로 살아줬던 팸이 있고요. 또 이 왼쪽에 계신 분은 누군지 제 아들인데 저보다 키가 너무나 큽니다. 저의 아들은 아프리카에서 자랐고 저희 자녀들은 케냐가 자기의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미국에 있지만 케냐가 마음의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6년에 아프리카와 사랑에 빠졌고 2016년까지 아프리카에 살았습니다. 아프리카는 아주 큰 대륙입니다. 제 벽에 걸려 있는 지도를 보면 그냥 수평 하나의 평평한 지도인데요. 그 지도의 중심에는 항상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세계 전체 토지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은 10억 명이지만 2050년까지는 인구가 20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랜셋지에서 가져왔던 슬라이드인데요. 수술에 대한 접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접근이 가장 어려운 지역입니다. 인구와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100%를 달성한 지역은 없지만은요. 사하라 이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93%의 인구가 안전한 시술과 마취에 적시에 적절한 비용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랜셋의 통계 자료인데요. 5,600만 명의 사람들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오늘 당장 외과 수술 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을 백그라운드로 보여드렸는데요. 이것은 제가 그 정형외과에서 텐웩 병원에서 일을 할 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저는 외과 전문의이고요. 미국에서 자격을 취득했지만 케냐에서 2년 동안 일하다 보니까 정형외과 의사가 너무나 부족해서 정형외과 트레이닝을 받아서 정형외과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의 수술을 앞으로 그로부터 쭉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인구 2만 명당 서전이 1명 있어야 된다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에서는 인구 25만 명당 서전이 1명밖에 없고요. 또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는 인구 250만 명당 서전이 1명밖에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룬디 같은 경우에는 추측에 따르면
1150만 명의 인구 중에 외과 전문의가 25명밖에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라이베리아 같은 경우에는 500만 명의 인구 중에서 서전이 12명밖에 없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서아프리카 국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구와 통계 자료를 비교를 해보면은요. 제왕절개 수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전체 100건의 출산 중 제왕절개가 25건인데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100건의 출산 중 그 제왕절개가 한 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프리카의 여성은 난산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주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요. 제가 외과 수술을 하면서 이제 정형외과 수술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프랭크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다리에 골절이 있었는데 의료비를 지불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가서 주술치료사의 치료를 받았는데 주술치료사가 그냥 뭐 피상적인 치료만 해주고요. 프랭크는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계속 아프다가 돈을 어떻게든지 구해서 병원에 다시 가서 아니면 NGO나 선교병원을 찾아가서 뭐 텐웩 선교병원 같은 데서 비로소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 다른 서구 선진국 같은 경우에서 뭐 아프리카에 서전을 많이 보내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1960년대 아프리카에 갔던 이유도 그러한 동기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그런데 Surgical Residency 그리고 또 그 1960년대 캐나다에 갔을 때 뭐 제가 의과 대학의 교수가 되겠다 그러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제가 받았던 트레이닝도 부족했는데 지금 현재 그 미국의 외과의 교과 과정을 보면 인본주의적 의료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오는 레지던트들이 그 트레이닝은 받았지만은 저희가 직접 트레이닝을 한 올로 선생님보다 트레이닝이 부족한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1996년에 이 3화면에 있는 사진의 왼쪽 끝에 맨 밑에 닥터 데이비드 톰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의료 선교사께서 가봉에서 의료 선교를 하면서 15년 동안 일을 하면 다시 본국으로 가면 그분이 세운 병원이나 그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일하는 의료 선교사들을 1년에 한 번씩 모았습니다. 그래서 나이로비에서 만나서 저희가 아프리카 사람들을 의과 교육을 시키자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밑에 보시면 계신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앙골라, 마다가스카르에서 한 명씩 그리고 콩고에서 한 명씩 뽑아서 팩스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5년째가 되었는데요. 팩스, 즉 크리스찬 외과의 팬 아프리칸 아카데미, 의료 선교사들이 세운 의과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과거 의료 선교사들 데이비드 톰슨 박사님의 성견 지명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팩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서전들을 트레이닝을 하는 것인데 아프리카에 대한 깊은 사랑과 연민을 가진 젊은 외과의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지금 여성 의사분이 아이를 안고 계시는 분이 아그네라 오레라 그 의사 선생님인데요. 나이제리아 출신으로서 그 처음에 이제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아이를 치료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부러 촬영한 것이 아니라 제가 우연히 병실에 들어갔는데 아그네스 의사 선생님이 자신이 막 수술을 끝낸 그 수술 후에 하루 후에 이 환자를 따뜻하게 안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
그림이 이 사진이 정말 많은 것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팩스의 사명은 아프리카 외과의를 훈련하고 제자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훌륭하고 자비로운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5년짜리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제가 경험을 했던 80년대 그리고 또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의 의과대학하고 똑같습니다. 수술실에서 교육을 받고 수술 전후 관리 또 임상 학술 연구도 하고 당연히 임상 연구에 대한 교육도 하고 매년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요. 아프리카 외과 대학교에서 직접 실시하고요. 영적 윤리적 훈련, 영적 윤리적이라는 것은요. 제가 직접 외과 전문 과정을 미국에서 받을 때 하지 않았지만요. 기독교적인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실험실에서 직접 경험을 갖고 있는 또 의사 면허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실습 교육도 받습니다. 또 여러 파트너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가 글로벌 파트너십입니다. 저는 팩스에서 일을 하면서 여기 로고가 오른쪽에 있죠. 여기 보시겠지만요. 범아프리카 기독외과 의사회 그리고 또 그 외에도요. 크리스찬 메디컬 덴탈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있습니다. 대학교 내에서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직접 사람들이 니즈를 충족하고 그리고 또 기독교 교리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팩스는 미국에서 독립적인 기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독립된 기관이고요. 그리고 또 기독교 의료 치과 협회는요 2만 5천 명의 멤버를 보유하고 있고 팩스를 인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팩스 프로그램에 직접 미국에서부터 교수진을 파견을 합니다. 로마 린다 대학교와 같이 일을 합니다. 1996년에서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 수술 관련돼서 외과의와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비센트럴 사우스 아프리카 대학교도 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연례 시험 그리고 또 직접 의사 면허증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험도 같이 출제합니다. 또 다른 파트너도 있습니다. 선교 병원인데요. 제가 일하고 있는 테너 병원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왼쪽 두 번째 있죠. 보시겠지만요. 우리 인간은 치료하지만 하나님은 치유한다가 바로 사명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의사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교리하에서 키운다는 것이 저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 한국을 포함해서 의사들이 선교 사명을 하기 위해서 왔고요. 또 제가 일을 했던 태백병원에서는요. 미국에서 많은 교수들이 왔었습니다. 보시겠지만 6개의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일을 합니다. 또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여기 보시겠지만요. 전통적인 아프리카에서 실시했던 프로그램들이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보통 뭐 교수가 되기 위해서 밟는 커리어를 밟기 위해서 밟는 수술훈련 접근 방법인데요. 교육적인 의과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요. 미국에서 보시겠지만요. 상당히 역량 중심으로서 또 인증을 받기 위해 다시 말해서 의사 면허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주로 임상에 집중하고 있고 환자 치료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프리카 쪽에서는 좀 더 교수 진로나 혹은 학위 진로 졸업 증서 쪽으로 가는 거고요. 이제 좀 정신없이 보이는 슬라이드인데요. 이 슬라이드는요. 조니 교수님하고 같이 만든 슬라이드입니다. 조니 교수님은요. 나이로비 대학교에 상당히 유명한 그렇지만 현재 케냐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선교 활동 의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중남 또 동부 쪽에서 아프리카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교육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 방식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고 또 차선의 품질 제공한다는 차원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환자 안전이 위험하다라는 말을 했고요. 또 OR 시간, 수술 시간이 너무 비효율적이다. 또 환자 케어와 관련된 퀄리티가 확인하거나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 구식 절차는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서구 국가의 트레이너를 그대로 한번 따라하자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새로운 접근 방식은 실시간에 가까운 자료를 통해서 높은 레버리지를 하고 또 좀 더 이 팩스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보면은요 표준화된 접근 방식입니다. 트레이닝 위주고요. 레지던트가 환자 옆에서 전문 의사를 통해서 많은 시간을 배우면서 정말 테크닉을 마스터링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환자 케어를 하게 되고 또 진정한 외과 의사가
의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해부학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모든 내용도 배우지만요. 기초과학도 배우지만요. 보다 더 환자 진료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표준화된 접근 방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또 최첨단 절차를 통해서 지역 트레이너들에게 권한을 부여받아서 최고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레지던트들은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계속해서 학습을 합니다. 많은 의과대학 쪽에서는요. 점점 더 죄송합니다. 텐획 병원 같은 경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내에서 교육을 받은 교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레지던트 교육을 받고 교수가 되었던 사람들 사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지도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나이제리아, 이집트, 카메룬, 이디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가봉, 말라위 등등이 있죠. 여기 병원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보겠지만요. 다 선교 병원들입니다. 8개 국가인데요. 한 국가 내에서 1개 이상의 병원들이 기독교 선교 병원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톰슨 의사님 그리고 또 기타 등등이요. 1990년에 정말 슈퍼 서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한 외과 의사가 아니라 모든 분야 다 외과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범아프리카 기독 외과 의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요.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합니다. 여기 또 논문이 2004년에 게재가 되었는데요. 인프라나 혹은 비도시 지역에 분명히 한계가 있는 곳에서 근무하는 외과 의사는 환자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외과 전문화가 촉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정형외과 수술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심장 수술도 합니다. 또 그 외에도요. 이비인후과 수술도 하고 소아과 외과 수술도 하고요. 산부인과 수술도 합니다. 이 모든 수술들을 동시에 하는 게 바로 외과 일반 의사들의 역할입니다. 올로 의사가 지금 케냐성 누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모든 걸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올로 외과 의사가 직접 증언을 해주겠지만요. 텐웨 병원에서 졸업한 의사들은요. 단순히 일반 외과대에서 외과 수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수술을 뭐 정형외과 수술, 뭐 기타 모든 과 수술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올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정형외과로 교육을 받았지만 심장 수술도 할 수 있고요. 또 제가 보기에는요. 올로 교수님이 지금 당장 가서 심장 개복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심장이나 발부도 교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제시하느냐? 올해 3가지 프로그램인데요. 일반적으로 외과 의사 첫째가 성형외과 수술, 두 번째는 산부인과 수술, 그리고 또 하나는 케냐에서 마취 관련된 훈련 교육이고요. 또 하나는 외과 내시경 프로그램입니다. 내시경이나 혹은 복강경 수술이 상당히 인기가 있고요. 많이 배우고 싶어 합니다. 저희 졸업생 중에 한 명이 직접 내시경 수술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말라위, 마다스카, 부룬디, 토고 이렇게 각각 잠재적으로 프로그램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이 커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1998년 창업자와 제가 한자리에 앉아서 범아프리카 기독 외과 의사의 미션이 무엇인가? 우리의 목표는 100명의 아프리카 외과 의사를 2020년까지 배출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저는 솔직히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저렇게 너무나 지나친 욕심을 부릴까? 100명의 외과 의사를 2020년까지 배출한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결과를 한번 보세요. 105명의 레지던트를 배출했고요. 117명의 졸업. 여기에는 올러 의사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17개 각기 다른 프로그램, 정말 다양한 전문 분야를 전공한 의사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명 의과대학 졸업생들을 배출했습니다. 150명 역시 동일 기간 동안에 배출했습니다. 점차적으로 프로그램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좀 더 깊게 몇 분 동안 들어가서 아프리카에서 봉사할 대학원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제가 일을 했던 텐획 병원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는 다시 말해서 서양 의사들의 숫자는 줄이고 아프리카 국내 의사들의 숫자는 늘리자. 이게 바로 저희들의 모토였습니다. 여기 지금 정형외과 수술실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와 있죠. 텐획 병원 83년 역사를 갖고 있고 기독교 선교 병원입니다. 보세요. 제일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요. 간호사가 트루디 샤이록인데요. 1937년 첫 번째 서양 간호사인데요. 케냐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가운데 오니스트리 프라이머리 케어 1차 진료 전문의죠.
그리고 아래쪽 왼쪽을 보면은요, 이 사진은요 2014년에 텐획 병원에서 찍은 것입니다. 여기 로우 의사가 있죠. 가운데 보십니까? 연못 주변에 제 오른쪽 보세요. 아프리카 국내 의사들, 그리고 또 외국에서 온 선교 활동을 하는 의사들, 치과 전문의, 또 의과대학 학생, 인턴, 레지던트 모두 다 지금 연못 주위를 뚝 둘러싸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1937년 왼쪽 상단 사진, 그리고 오른쪽 하단 사진, 83년 만에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특히 의료진, 패컬티 멤버가 어떻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슬라이드 하나 건너뛰고 빨리 역사를 소개하겠습니다. 1937년에서 1987년 비공식 간호사가 직접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켰고요. 그리고 1987년 간호 관련, 그리고 임상 임원, 의료 임원 인턴십을 했었고, 2005년에 처음으로 가정의학 관련된 트레이닝이 있었고, 2008년 일반 외과 교육이 있었고, 2013년 정형외과 수술 교육이 있었고, 2019년 심장수술 교육이 있었고, 2021년에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부인과와 신경외과 교육을 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학생들이 의과대 학생들이 로테이션을 하면서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의과대 학생들 텐웨 병원에 와서 직접 로테이션을 돌면서요, 라운드를 돌면서 배웁니다. 환자를 어떻게 케어하는가, 또 연민을 갖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지, 환자를 어떻게 진료하고 간호를 해야 되는지 배우고, 그 다음에 직접 의과대학 학생이 로테이션 도는 거 말고 인턴으로서 일을 하고요. 또 직접 경험을 쌓습니다. 실습을 하죠. 그리고 나서 졸업을 하면 레지던트가 돼서 와서 뭐 대학교 병원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정부 병원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저희 텐획 병원에서도 직접 레지던트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의과대학 교수가 됩니다. 이런 피라미드 형태죠. 의과대학 학생은 많지만 그 중에서 소수가 인턴, 소수가 또 더 적은 수가 레지던트, 그 다음에 정말 적은 수가 교수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기다리던 순간인데요. 저희 텐획 병원의 의사들입니다.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로 칠해둔 분이, 슬라이드 보이시죠? 드디어 마크 올로 교수님 보이시죠? 저희 외과 의사죠. 저희 텐획 병원에서 레지던트를 마치시고 교육을 받은 분입니다. 여기 포스터를요, 집에 제 사무실에 두고 매일 기도를 합니다. 텐획 병원에 졸업한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사람의 목숨을 건지는 탁월한 의사가 되고, 환자를 진정으로 케어하고, 내가 했던 것보다도, 아니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학생들은요, 다른 스승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제 레지던트들은요 저보다 훨씬 더 아프리카에서 더 많이 발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스승 하에서 그들의 전문 분야를 배웠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겠지만 화이트 코트 세레모니죠. 처음으로 레지던트가 되면은 이렇게 화이트 코트를 입고 축하를 하죠. 화이트코트 죄송합니다. 일반외과, 그리고 정형외과, 또 가정의학과 모두 다 화이트코트 시기를 합니다. 여기 코치 교수님도 계시는데 정형외과 트레이닝을 직접 맡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정형외과를 팩스 하에서 실시하기 전까지 맡아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로 가서요, 트라우마 쪽의 케어를 트레이닝 받으셨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아마 스승을 잘 만나서요, 트라우마도 배웠고, 그리고 정말 진정으로 훨씬 더, 저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정형외과 의사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프리카 의사들은 숫자가 더 늘어야 되고요, 저희 같은 외국인들 숫자는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저희들의 모토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제가 텐획 병원 장을 때 제 마지막 2, 3년 동안 찍었던 사진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일반외과 전문이었다가 다음에 정형외과로 됐죠. 여기 보시면은요, 레지던트들이 로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다양성은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도요,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자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세요. 4년차 레지던트들이 있고요. 팩스 과정을 마친 마다가스카, 또 3년차 레지던트는요 수단 남쪽에서 왔고요. 2년차 레지던트는요 외과 의사인데 케냐 사람입니다. 그리고 레지던트 1년차 학생은요
케냐 사람입니다. 이렇게 레지던트 1, 2, 3, 4년 차가 전 세계에서 온 것만큼 아프리카 전역에서 온 것만큼 다양성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냐 의대 학생이 있습니다. 또 클리니컬 오피서도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5개 다른 국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익사이팅한 사진이 아닌가. 저는 이런 일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이 제 의료 선교에서 가장 멋진 추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정신없이 바빠 보이는 슬라이드지만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의과대학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의료 선교 병원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목표 10가지를 여기서 두었습니다. 임상치료 인력의 꾸준한 성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말 선별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졸업생을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로외과 의사 같은 그런 사람들을 배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수단으로 가서 다른 나라로 또 파송돼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분명히 임상치료 인력들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솔직히 아프리카 사람들, 케냐 사람들 제 경험으로 보면은요 훨씬 더 잘합니다. 문화적으로 더 환자 진료를 진정성을 갖고 합니다. 문화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케냐나 아프리카 의사들이 더 잘합니다. 또 훨씬 더 여러 부서직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치료 프로토콜을 우선순위를 매겨서 더 잘합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은요.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너무나도 개인적인 사람들입니다. 또 지구상에서 가장 동기부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는 사람들이죠. 프로토콜이 있다라고 한다면 프로토콜이 왜 존재합니까?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WHO에서도요.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준수하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케냐 사람들은 아닙니다. 훨씬 더 프로토콜을 그대로 준수하고자 합니다. 국가에서 만약에 치료에 대한 프로토콜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게 상당히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9번째는요. 선거 병원 서비스에 대해서 정말 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사진 몇 개가 있는데요. 저희 범아프리카 기독외과 의사회가 운영을 했던 일반외과, 정형외과 졸업식 사진입니다. 왼쪽이 80년대고 오른쪽 올로 의사님 보이시죠? 저 뒤쪽이에요. 아니네요. 중간 두 번째 줄에 있네요. 저희 동문들입니다. 졸업식 때 모두 다 2000년대 초반에 2020년대였네. 2019년 말인가요? 모두 다 와서 같이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케냐 전역에 퍼져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졸업식 때가 되면 함께 모입니다. 사진이 제 평생 동안에 별로 많지도 않았지만요. 이렇게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직접 아프리카 사람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과 사진을 찍는 것은 제 평생 동안에 가장 추억에 남는 기록이 될 만한 사진들입니다. 여기도 보시겠지만요. 현재 테넥 병원에 졸업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올로 의사님도 여기 있지만요. 나이로비에 2명이 일하고 있고요. 키수미에서 2명. 여기서 지금 외과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총고리에서는 1명이 있습니다. 저희 천액병원에서 한 45분 정도 떨어져 있고요. 팩의 그 사명을 계속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도레에서 1명이 있고요. 그리고 5명은 테넥에 남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던 사람이 남수단에 돌아왔던 사람인데 제가 여기 빠뜨렸네요. 여하튼 이렇게 많은 졸업생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텐웩 병원을 졸업한 사람들은요. 정말 많은 것들을 성과 거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던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랍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 너네들은 내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했죠.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가지만 너네들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이 지구에 남아서 더 많은 일을 해라.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해라 라고 말을 했는데요. 저는 그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번도 포브스나 뭐 이런 잡지에 기사가 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은요, 아프리카 헬스케어의 미래가 여자 손에 달려 있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심장외과 트레이닝을 마치고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현재는 소아과 외과의 펠로우십을 밟고 있습니다. 포브스 잡지가 바로 아프리카 의료의 미래이다라고 기사를 실었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탁월한 의사이고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문맥적으로 봤었을 때 남자건 여자이건
정말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역량을 키우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제 발표 마지막 사진인데요. 2020년의 화이트코트 세레모니입니다. 같이 태백병원의 교수진과 레지던트들과 같이 찍었죠. 정기적으로 저는요, 아직도 교수들하고 연락을 합니다. 여기 로스 화이트 제 파트너가 아직도 남아 있네요. 일반외과 그러면서 또 흉부외과 전문의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2천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요. 흉부외과 그리고 심혈관 관련된 센터 심장외과 병원을 직접 세웠습니다. 여기 오른쪽 사진이죠. 네, 제가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첸팩 그리고 또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죄송합니다. 박진영 소장님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모든 분들 제 30분 동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텐웩 팩 마스크를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첩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훌륭하고 감명 깊었던 발표였습니다. 저희도 여러 차례 탄핵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같이 갔었는데요. 그 병원을 방문한 날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여기는 천국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하는 말이 모든 사람들이 웃고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웃음을 띠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진을 찍을 때마다 치즈라고 부탁을 할 필요가 있다. 언제든지 웃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텐약 선교 병원은 정말 놀라운 장소입니다. 뭔가 항상 재미있고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네 분의 패널리스트 분들이 자리해 주셨고요. 패널리스트 분들이 5분에서 10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이크 척 회장님과 패널 분들께서 같이 패널 토론에 참여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질문은 좀 참아주시고요. 첫 번째 패널리스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크 올루 외과 의사십니다. 마크 올로 외과 의사님은 아까 첩 회장님 발표에도 여러 차례 등장을 하셨는데요. 마크 올로 외과 의사님께서는 케냐 출신이시고요. 팩스 프로그램을 텐웩 병원에서 마치셨고요. 또 세브란스 병원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9년에 3개월 동안 펠로우십으로 그 외과에서 근무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크 올로 선생님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요.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영 소장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발표 기회를 주시고요. 또 이렇게 회의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마이크 첩 박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위대한 스승이자 제 멘토입니다. 제가 텐웩병원에서 마이크 첩 박사님으로부터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제 이름은 마크 올로이고요. 저는 케냐 텐웩 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일반외과 전문의 자격을 땄고요. 그리고 2017년 레지던트를 마치고 연세대학교에서 직접 복강경 외과 트레이닝을 2017년 받았습니다. 정말 탁월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케냐 아프리카에서 졸업을 했던 것은요. 2017년 그 당시에 정말 스탠다드된 표준화된 건 아니죠. 대학교마다 다 모델도 다르고 트레이닝도 다릅니다. 그런데 텐웩 병원에서 받았던 트레이닝은요. 정말 다양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현대화된 5년짜리 일반외과 트레이닝을 제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케냐라는 나라는요. 아프리카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구는 대략 한 1,6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4,600만 명이고요. 그리고 또 중서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보통
보통 저희 교육 프로그램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국식 교육입니다. 대부분의 의과대학 트레이닝도 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과대학을 밟는다 하더라도요. 보통 영국식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고요. 또 인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레지던트를 받고 전문의를 받습니다. 저는 이 팍스 범아프리카 기독외과 의사회 하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좀 더 아프리카 중부 남부 쪽에 중점을 두는데 두 가지 프로그램 구성, 즉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멤버십 MCS 레벨 교육이 있고요. 첫 2년 동안에 그리고 나서 펠로우십 교육 3년 동안 받고요. 그래서 펠로우십을 뭐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다라고 한다면 뭐 동부 쪽이든 남부 쪽이든 아프리카 쪽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레벨에서 교육을 받을 때는요. 그러면 펠로우십 모델에 들어가기 전에 대부분의 트레이닝은요. 주로 석사 과정입니다. 이 석사 과정 모델에는요. 영국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펠로우십이라기보다는 그냥 퍼스트 디그리 마스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까 마이크 첩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요. 예를 들어서 석사 과정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직접 의사 진료보다는 직접 환자 진료보다는요 교육 쪽에 더 치중을 하는 것이죠. 케냐의 가장 큰 도전 과제 중에 하나는요. 바로 좋은 트레이닝 포지션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한 600여 명의 의사들이 있는데요. 학부 과정에서 의과대학 과정에서 국가 내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포스트 그레이주에이트 레벨로서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의과대학 자체도 없고 펠로우십 프로그램도 부족하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포스트 그레이주에이트 과정 자체의 숫자가 늘었습니다. 자리도 좀 더 많아졌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내에서 점점 더 자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의과대학 프로그램 자체도요. 당연히 다 어크레딧 인증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병원이 잘 운영이 안 되는 데서 트레이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병원 같은 경우도 큰 도전과제 직면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뭐 외과 과정을 밟기를 원하고 있지만 제대로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 자체도 인증을 못 받았고 병원의 시설도 미약하고 그래서 좋은 트레이닝을 받을 수가 없고 좋은 실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의사가 될 수 없겠죠. 이게 아주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인구를 봤었을 때 병원이라는 인프라가 너무나 취약합니다. 아까 마이크 첩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멋진 의료기기나 혹은 병원도 없고 인프라도 없고 그래서 다양한 외과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뭐 복강경 수술을 할 만한 시설도 없고요. 물론 제가 교육을 받았던 5년,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훨씬 더 나아졌지만요. 제가 교육을 받을 때는 상당히 모든 게 제약적이고 취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외과 의사들이 정말 제대로 트레이닝을 받기도 힘들었고 환자들도 제대로 치료를 받기도 힘들었었습니다. 당연히 의료와 관련된 R&D를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연구하기가 힘들었죠. 대학교 내에 트레이닝도 제대로 못하는데 연구 자체가 힘들었겠죠. 또 재원 조달도 힘들었습니다. 이전하고 비교를 해본다면요. 지금은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뭐 거리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힘들었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포스트 그레이주에이트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요. 아프리카 내에서 케냐 내에서 교육을 받기보다는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나라로 가서 펠로우십을 받고자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직접 핸드온 익스피리언스 직접 수술실에 들어가서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해보는 그런 펠로우십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바로 연세대학교에 와서 복강경 외과 수술을 배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태백병원에도요 복강경 외과 의사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지만은 탁월한 역량을 갖고 있고 또 좀 더 많은 경험을 할 수가 있는 연대병원으로 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자재 자체도요 복강경 수술할 수 있는 기자재가 한 개뿐이 없기 때문에 병원 전체에 혹은 한 지역 전체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성교 병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작년이죠. 2020년 아주 큰 선교사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외출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 선교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들이 있었는데요. 뭐 2주, 4주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모두 다 중단됐었습니다. 그 전 한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다른 선교, 의료 선교도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케냐에도 많이 의사들이 왔고요. 고무적이었습니다. 의료 선교를 왔던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머물면서 우리가 많은 교육도 받았습니다. 퇴직도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죠. 저희가 물론 교육을 받아서 의료 활동을 해서 지금까지 받았던 걸 단사하게 또 전달을 해줘야 될 겁니다. 팬데믹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상당히 큰 치명타를 받았고요. 또 포스트 그레이드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모든 경험들이 거의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저를 초청해 주신 박 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번 세션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크 올로님 감사드립니다. 훌륭한 발표였고요. 이제 두 번째 패널리스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진경 교수님이십니다. 전진경 교수님이신데요. 짐바브웨이 외과대학 소아과에 재직 중이시고요. 세브란스 병원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셨고 9년 전에 짐바브웨이로 가셨습니다. 지금 현재 짐바브웨이 의과대학 소아과에서 재직 중이십니다. 그 자원봉사 강연자로서 일하고 계시고요. 아프리카 미래 재단의 일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전진경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13년부터 저는 많은 병목 현상을 봤습니다. 졸업 후 의학 교육 분야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더군요. 저는 현재 짐바브웨 의과대학 소아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졸업 후 의학 교육을 제대로 실행할 수가 있을지 모범 사례 모델을 활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학 쪽에서는요. 다학제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서 난치병이나 어려운 질병들을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자원이 필요한데 인적 자원은 물론이고요. 재료도 필요합니다. 인적 자원이라고 말을 할 때는요. 의사 외에도 코디네이터, 간호사, 기술자 그리고 또 재료라고 할 때는요. 첨단화된 의료 기자재 또 약재 등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프리카에서는요. 인적 자원은 물론이고 또 관련된 의료기기나 재료들도 부족합니다. 결국은 공공병원 혹은 헬스케어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취약하고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공병원에 일하고 있는 의사들이 월급도 낮습니다. 그리고 또 완전한 환자 케어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점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 의료 사례 등이 좋은 사례가 적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연구를 할 만한 증례 수가 적기 때문에 결국은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들이 충분히 역량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재원 조달이 필요하고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재정적 지원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재정적 지원이라고 할 때는요. 정말 중요한 것이요. 바로
공공병원이 흑자를 거두고 또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흑자를 거두는 공공병원이 있어야지 민간 수련이 병원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료비를 매기고 또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거두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면 충분히 대학 졸업 후에 의사들을 교육하고 힘듭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재정적인 지원이 제공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겠죠. 그럼 세 가지 요소가 정말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졸업 후 의학 교육 PGME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절한 자원, 인적 자원, 그리고 또 필요한 의료 기자재, 그리고 적절한 소득을 의미하는 자원, 그리고 연구 교육 이렇게 3대 요소가 필요합니다. 의료진이라고 할 때는요, 혹은 의료산업이라고 할 때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노동 집약적 그리고 또 자본 집약적입니다. 의료진은 물론이고요, 또 간호사나 의사들 그리고 또 병원을 운영하는 행정 직원들 모두 다 노동 집약적입니다. 하지만 기여도는요 똑같이 중요합니다. 특히 졸업 후 의학 교육에 있어서 의료진이나 혹은 행정요원들의 기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은요, PGME를 좀 더 달성하기 위해서 졸업 후 의학 교육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공공병원, 민간병원이 동시에 계속해서 발전해야 됩니다. 각 국가마다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또 어떤 것이 중요한가? 먼저 자본주의랄까 개인주의는 존중받지 못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요. 좀 더 계층적인 사회 구조를 갖고 있고요. 사회 존중, 커뮤니티 가치관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사람이 먼저 관련된 부서의 그 선배들 혹은 가장 중요한 스승들을 먼저 가서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힘든 일을 겪겠죠. 그래서 변화가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요. 이런 전통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문화적 각 개개 커뮤니티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리고 또 정부 내 리더들을 존중하는 이해심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래에 좀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요. 또 하나는 협력입니다. 민관 헬스 시스템 간에 있어서 서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정부가 해야 될 역할도 있고요. 의료 시스템을 역사적으로 본다면 대부분 메디컬 트레이닝은요 민간 분야가 주도해 왔었습니다. 태넥 병원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나서 공공 분야 쪽에서 참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회상을 해본다면 한국 의료 역사는 어떻게 됐었죠?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에서도요 역시 공공병원의 변화를 도모했었습니다. 연대병원이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서울대병원도 변화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연대 세브란스 병원은요 민간이 소유했던 병원으로서 아주 강력한 민간 체제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또 물론 대중들에게 좋은 의료보장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병원들은요 사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중산층들에게는 접근성이 낮습니다.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공공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프리카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요 민간 분야의 역할입니다. 정부가 분명히 민간 분야 손을 잡으면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의료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데 한국 의료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의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민관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민관 분야가 협력을 할 때 첫 시작은 먼저 문화를 이해하고 그리고 또 서로 협력하는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슬라이드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트레이닝 프로그램만 집중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마치 작은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요. 이런 숲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숲이 아니죠. 하지만 오른쪽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망그로 숲입니다. 망그로 숲을 보면은요, 무수히 많은 나무들이 함께 뿌리가 서로 얽혀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서로 나무들이 많으면은요, 끔찍한 자연재해가 와도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 나무 하나가 버틸 수가 없겠죠. 그만큼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의료 교육을 좀 더 성장시키려면은요, 효과적으로 하려면은요,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민관이 서로 협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졸업 후 의학 교육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필요한 것이 먼저 정부 그리고 행정가들, 공공병원에 있는 담당자들과 협력을 하고 또 선순환, 즉 공공병원도 흑자를 낼 수 있다라는 사례를 내야 됩니다. 말라위의 사례 그리고 또 이디오피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 최 박사님 그리고 김 박사님이요. 바로 의료 보건 분야를 이끄는 보건부 장관이 되었는데요. 이게 바로 거버너가 되었는데요. 이게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또 긍정적인 보건 체제를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 저같이 아프리카 미래재단의 일원입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우리는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갖고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들 첫 번째 단계가 돼야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진경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세 번째 패널분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간다에서 오신 베디아포 카시모 병리과 선생님이신데요. 병리과 프로그램을 지금 막 마치셨고 지금 현재 세브란스 대학병원에서 1년짜리 펠로우십 프로그램으로 병리학 쪽에서 수련을 하고 계십니다. 카시모 선생님께서 병리학과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제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베티 아포 가시모입니다. 저는 우간다 마카레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요. 레지던시 수련 과정을 막 마치고 유니세프 펠로우십 병리학 쪽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3회 글로벌 지속 가능 발전 포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오늘 아프리카 졸업 후 의학 교육의 현재 상황과 도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현황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의료 교육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앞서 연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기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은 현재 서구 세계가 과거에 겪었던 상황이랑 비슷합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기술적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고 그렇게 하면서 이 지역에는 자격을 갖춘 전문 의료인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외과 대학 간의 협업이 부족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중에서도 우간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의과 대학과 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조직마다 문화적인 맥락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간다 대학은 교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4개의 대학에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중에 2개만이 이제 병리학 쪽에 레지던시 트레이닝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2개의 대학 중에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그 대학이 정부 산하 대학이 레지던시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의학 교육의 졸업 후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 충분한 기초 사회 서비스에 있어서 충분한 자금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또 의료진에게 충분한 월급이 지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두뇌 유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높은
페이를 따라서 두뇌 우수한 인재가 아프리카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항상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슈퍼바이저들의 숫자가 정말 부족합니다. 레지던트나 인턴을 관리할 수 있는 슈퍼바이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또 의료진의 교육과 관련해서 아주 엄격한 규제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간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완전히 셧다운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전문가들은 당연히 진료를 하면서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데 인터넷이 없이 그런 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아주 열심히 일하는 전문가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현대적인 진단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트레이닝이라든지 국립병원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병약 쪽에 있어서는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헤마톡셀리라든지 ESN 스테인 정도 아주 기초적인 진단 장비만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학 교육에 있어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소시엄 구성과 같은 협업적인 접근 방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트레이닝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교육 졸업 후 트레이닝에 있어서도 갭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갭을 일단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파트너나 이해관계자들이 협업을 통해서 상호 지원을 해서 이러한 갭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의료 교육을 위한 자원 공유를 통해서 졸업 후 트레이닝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서 졸업 후 트레이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세계 전역, 우간다가 특히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수련의들이 보호 장비를 제대로 공급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임상 인턴십이라든지 옵서베이션도 중단이 되었고요. 정규 시술 건수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련의들이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의들의 정신 건강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데 인터넷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학습이 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시모 선생님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제 네 번째 패널분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패널분들을 모셨는지 느끼실 수 있는데요. 두 분의 임상의가 계시고요. 또 소아과 의사이신 전진경 교수님, 그리고 병리학자이신 베티 카시모 선생님, 그리고 또 다른 기초과학자라고 하실 수 있죠. 양리학 전문가이신 강동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강동원 교수님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신 양리학자이시고요. 강동원 교수님은 전진경 교수님의 남편이십니다. 강동원 교수님은 짐바브웨이 의과대학 양리학과에서 일하고 계시는데요. 강동원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개를 받은 대로 저는 짐바브웨이 의과대학의 양리학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치과, 의학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양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과정을 석사, 박사
학위 과정 학생들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지금 리서치 트랙으로 가고 있는 환자들에게 어드바이저리로 논문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의 연구 환경에 대해서 저의 짧은 경험을 근거로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과학, 의학 연구는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종사자들은 의학 지식들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도입이 되는지 과정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지역에 있어서 의료 분야의 연구 경험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프리카 상황에서 더욱 그런데요. 양리학 연구자로서 임상적 양리학과에서 저는 여러 의사분들과 약사분들이 의료 연구를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주제 자체가 큰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연구 주제는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그 의료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약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아프리카에는 그러한 약초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연구 자체가 진전이 이루어지기는 힘듭니다. 연구 계획을 잘 짠다 하더라도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문제의 원인은 많은 경우 그 펀딩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포스트 그레주에이트 졸업 후 트랙을 하면서 스스로가 자금을 확충해야 됩니다. 그 중에 일부는 그 지방, 그 현지 제약회사로부터 펀딩을 받는데 성공을 하기도 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짐바브웨에서 대표적인 연구 지원 자금은 WHO가 지원하는 자금인데요. 그 외에도 남아프리카의 펀딩 기구들이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짐바브웨 현지의 또 제약회사들도 연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연구 지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좀 더 체계적인 펀딩 자원이 아프리카 내에서 개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지역의 연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연구할 주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로 하는 주제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자금이 부족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효율적인 네트워킹 기관들을 구축해야 됩니다. 가용한 펀딩 자원을 적절한 연구자와 연계시켜주는 그러한 기관들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좀 더 다양한 소스로부터 연구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해외의 자금까지도 얻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짐바브웨에서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졸업 후 포스트 그레주에이트 학생들이 그 연구를 진행을 했을 때 어떤 어려움에 당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짐바브웨의 연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전에 결정된 스크립트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분이든지 누구에게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토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또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연사분들의 발표 감명 깊게 들었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텐왁 병원도 저도 서너 차례 방문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는데요. I saw that Mike Chop said the mission 첩 회장님께서 팩스 크리스찬 외과의 팬 아프리칸 아카데미의 미션이 아프리카 서전을 육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훌륭한 의료를 달성한다. 이것이 미션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텐웩 성교병원은 Can you elaborate on 그 the meaning of 예수님의 this saying? 치료를 And how do you 실현한다인데요. incorporate this motto 인간은 into 치료를 하고 하나님이 치유한다라고 했는데요. 팍스 프로그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저희가요 상당히 큰 그 물 타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하고 예수님이 치유한다라는 것을 써두었습니다. 저희 보면은요 별도로 팍스에는요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각각 병동에서 혹은 외래에서도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환자들에게요 상담도 해줍니다. 뭐 알코올 중독이다, 혹은 뭐 술에 취해서 밤에 차에 교통사고 났다든지 이럴 때는요 단순하게 병을 치료하는 것, 상처를 치료하는 것 말고도요 같이 채플 디파트먼트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어주고 또 인턴인 학생들에게 같이 기도도 합니다. 또 같이 멈춰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정말 아팠는데 이렇게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중환자실에서도요 빨리 회복을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같이 기도를 합니다. 가족들에게도 말을 합니다. 특히 환자들 중에서요 장기가 많이 안 좋아졌다든지 혹은 호흡기를 의존해서 호흡을 한다든지 이럴 때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 우리는 탁월한 의료진이 있지만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치유해 달라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족들에게 환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말을 하죠. 하나님에게 큰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요. 또 정기적으로 저희가 바이블 스터디도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요. 레지던트들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단순하게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교수진으로서 병원에서 같이 계속해서 리더십을 쥐고 또 4년차, 3년차가 된다면요. 모범을 보여라. 기도가 중요하다.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환자들을 치료를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나머지는 결과는 하나님한테 맡기자.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하도록 해주자.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I just continue to ask Mark Orlo. 마크 올로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크 올로 선생님은 팍스 프로그램을 수료를 하셨는데요. 팍스 프로그램에 들어가는데 경쟁이 치열했는지요? 그리고 팍스 프로그램을 선택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So please unmute. 네,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올로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잠깐 껐네요. 죄송합니다. 네, 팍스 프로그램은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또 제가 팍스 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받았던 것은요.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대학교에 기반을 두고 있고 또 석사 과정,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받게 되는 석사 과정은요 너무 교육 쪽에 치중을 하고 있지만 팍스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실습 위주고 환자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 자체가 상당히 다르죠. 근본적으로 기독교 배경에서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팍스 프로그램은요. 또 환자를 진료를 할 때도요. 정말 우리가 총체적으로 합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본다면은요, 이 팍스 병원 밖으로 가면 너무 세속적인 세상이죠. 그런데 팍스 병원 안에 들어온다면은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고요. 그리고 또 매일매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의료진으로서 다 하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트레이닝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테넥에서 트레이닝을 받을 때 정말 좋았고요. 그런데 정말 경쟁이 치열했고요. 저희가 테넥병원 팩스에 처음 제가 입학을 했었을 때 그때는 막 출범했었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4번째가 5번째였나? 아닌가? 14번째 이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았습니다. 인턴을 하는 것도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았지만요. 지금은요, 아닙니다. 지금은 한 3, 4년 만에 이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테넥병원에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은데요. 특히 일반 외과가 워낙 테넥병원이 탁월하기 때문에요. 40, 50, 60명이 신청을 하죠. 그래서 너무나 입학 자체가 어렵습니다. 테넥병원에서 트레이닝을 할 때는요. 그런데 테넥병원을 졸업을 하고 난다면요, 너무나 지식이 풍부한 의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밟아서 테넥병원에 들어가서 트레이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든 의사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과정입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I may have question both to Betty. 베티 아포 카시모 선생님과 마크 올로 선생님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베티 선생님께서는 마카렐라 대학에서 공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주 명문 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가장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크 올로 선생님께서는 레지던트로 최고 프로그램인 팍스 프로그램을 수료하셨는데요. 두뇌 유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뇌 유출 문제가 아프리카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일까요? 두 분께서는 이제 훌륭한 프로그램을 수련하시고 훌륭한 자격을 갖추신 전문 의료인이신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국을 케냐와 우간다를 위해서 의료 활동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어떤 병원에서 여러분께 좋은 일자리를 제시를 한다. 미국에서 살 수 있다. 그러면 미국으로 가시겠습니까? 네, 마크 선생님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저는 갑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니까요. 제가 연세대학교 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받을 때요. 정말 사물을 보는 이 시각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정말 알아야 될 게,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구나 이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에 비해서, 내가 배운 거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게 더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문화는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아마도 저는 여행을 자주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시아 쪽으로 많이 안 오죠. 그래서 저희 문화나 혹은 아프리카 전통을 보면은요, 가족끼리 시간을 많이 보내고 또 여행을 가기보다는 최소한 자기 고향, 자기 집 주변 혹은 기껏해야 아프리카 내에서만 지냅니다. 그런데 의료계를 보면은요, 국외로 많이 가죠. 진출을 하죠. 그래서 퀄리티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각 국가 정부가요. 보건 의료 쪽 보면은 각 지방 정부 단위로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각 지방 정부가 인적 자원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의료진을 말하는데요. 의료진을 확보하고 계속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뭐냐면 미국으로도 많이 가고요. 호주로도 많이 갑니다. 상당히 이주를 많이 하죠. 해외로요. 그런데 그거 말고는요. 제 입장에서도 봤었을 때요.
인프라가 워낙 아프리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회가 돼서 저처럼 이렇게 세브란스 병원에 와서 트레이닝을 받게 된다면은요. 아, 정말 내가 아프리카가 아닌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글쎄 미국에서 저를 불러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 필요하진 않겠죠. 아마 오히려 아프리카에서 저를 더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트레이닝을 받았고 또 케냐에서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케냐가 미국보다는 저를 훨씬 더 아프리카에서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첫 박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서요.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저를 환영해 주니까 저는 그냥 아프리카에 있을 겁니다. 그래도요, 아프리카에서 할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그냥 아프리카에 남아있을 것 같아요. 미국으로 안 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베티 선생님,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I'm going to give you two perspectives.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In my two perspectives. 두 가지 시점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오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저의 계획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가서 마지막 수련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이러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트레이닝을 받고 나서 제 마음도 많이 바뀌었고 또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국으로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근데 미국에서 취업의 기회가 있다. 그러면 이사를 가겠느냐? 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의료 환경에서 일해보고 싶은 바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모국으로 돌아가면은 시스템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병리학 실험실을 보면은요, 우간다에서는 이제 중앙병원만에 있고 또 지역 병원에는 그런 병리학 연구실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트레이닝을 받게 된 다음에는 랩이 없는 지역 병원으로 제가 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가? 그것도 사실 고민입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했던 병리학을 제대로 연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프리카 출신의 의료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은 월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죠. 우간다에서는 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2개, 3개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일을 해야지만 생존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의 환경에서만 일하고 싶다. 그래서 그 하나의 일에 집중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싶다. 그러한 바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아프리카 의료진들이 이제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Any other question? 혹시 다른 질문들 있으신가요? Or comment? 혹은 코멘트 있으신가요? On the matter, that is the reason why we are also operating 저희가 또 supporting program for the local doctors in 그 짐바브웨 현지 의료진을 위해서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 박사님께서 짐바브웨의 시골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Dr. Chun may comment. 전진경 교수님께서 코멘트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It's just a small start. 네, 아주 작은 시작입니다. Huge area to support, but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분야는 정말 많습니다. 단지 저는요, 주니어 의사분들 평생을
농촌 지역에서 헌신을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은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냥 아주 작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Yeah, great.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From what I understand, 제가 the PACS program provides 파악하기로는 salary 팍스 to the 프로그램이 resident. 레지던트를 위한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How did you come to the decision and how 그 this is 어떻게 funded? 이 첩 회장님 어떻게 펀딩을 확보하셨는지요? 네, 미국에서 케냐로 이주하게 된 계기를 질문을 해보시는 건가요? 레지던트의 월급은 어떻게 결정하셨는지요? 레지던트의 월급은 뭐 이제 정부가 지정한 표준 금액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레벨의 의료진들을 위한 표준 월급이 있었고요. 그것을 표준으로 해서 적용을 시켰습니다. 물론 월급 수준이 물론 경험이라든지 트레이닝과 잘 맞아야 될 것입니다. 뭐 졸업 후 어느 단계에 있는지, 레지던트가 인턴보다 같은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더 많은 일을 하면서 인턴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을 했고요. 뉘앙스라는 말을 사용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사회 경제적으로 케냐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텐윅 병원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레지던트, 예를 들어서 가봉의 레지던트 간에는 월급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국가별로 월급이 결정이 되었고요. 또 케냐 내에서도 지역별로 월급이 조금씩 차등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최대한 레지던시에서는 공평하게 가고 그 위로부터 레지던시까지는 약간씩 좀 높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월급의 절반은 저희 선교기관, 세계 병원 선교기관이 주는 그 자금을 통해서 그것을 보태서 월급을 지급을 했습니다. I have a question about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integration of research program. 연구 프로그램을 어떻게 통합했는지요? 팍스 내에서요, 레지던트 트레이닝을 할 때요, 연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레지던트 트레이닝을 할 때요, 임상적인 스킬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연구 역량을 키워주는 트레이닝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학적 사고를 키워주기 위해서는요, 연구 역량도 키워야 되는데요, 팍스 내에서 어떻게 레지던트들, 특히 연구 관련돼서 어떻게 트레이닝을 시키셨나요? 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올로 의사님께서요, 연구 분야에서 어떤 경험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텐윅 병원에서 예를 들어본다면요, 아마도 텐윅 병원은요, 팩스 프로그램 중에서 R&D가 가장 발전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로스 와이트 외과 쪽 담당하고 있는 의사님이요, 문자 그대로요, 전 세계에서 연구 분야 쪽에서 특히 이 후두암 쪽에 있어서 최고 연구가입니다. 심지어는요,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까지도요, 텐윅 병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후두암 쪽 유병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구가 적극적으로 팍스 프로그램사에서 이루어졌고요. 와익스 박사님, 그리고 또 처음 이 내시경으로 검사를 할 때부터 연구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 부서를 따로 만들었고요. 저는 팩스 교수진 중에 한 명인 파커 박사님이요, 직접 연구 팀장을 맡도록 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병원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병원윤리위원회 위원장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만약 연구를 한다 그러면 병원장, 제가 혹은 수간호사가 직접, 그리고 또 그 변호사가 직접 윤리회의를 하고 통과를 시켜야지만 직접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연구를 어느 정도 했는지요. 그런데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는요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직접 테넷 병원이 그 중에서 골라서 합니다. 올로 의사님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연구 어느 정도로 참여를 해주셨는지요? 네, 차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팍스 프로그램 내에서의 연구는요 정말 연구를 권장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테넥을 떠날 때쯤 그 당시 한 7개 정도 논문을 작성했었는데요. 공식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를 했다라기보다는요. 팩스는 지금도 거의 요건입니다. 최소 논문을 그냥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명한 저널에다가 게재를 반드시 해야지만 국가고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좀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 외과 혹은 위장관 쪽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들 모두 다 같이 협력을 하면서 레지던트들도 같이 서로 연구도 하면서 국가별로도 서로 협력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연구가 끝났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정도는 정말 대단한 연구다 생각이 들 정도로 합니다. 바로 지금 제가 떠나고 나서 한 3년 정도가 됐는데요. 아직 테넥 병원을 떠난 지 3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락을 하면서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논문도 같이 작성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올 2월달, 2021년 2월달 저희가 논문을 막 발표를 했었습니다. 인터넷에 소프트 커피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넥에서 했던 연구 결과인데요. 너무나 테넥에서는요. 또 팩스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연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답변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1.5 hours alone. 1시간 반이 긴 시간일 줄 알았는데요. I just found out we are running 네, 지금 보니까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 앞에 있는 시계에 따르면은요, 24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exciting to see many international 오늘 collaborations being done in many different shapes. in 여러 many 가지 different 형태의 국제적인 협업이 여러 국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기쁘고요. 미래에 더 많은 협업이 진행이 되어서 연구와 레지던트 트레이닝에 대해서 더 많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오전, 아침, 저녁에 시간을 내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첩 회장님, 카시모 선생님, 올로 선생님, 강동원 교수님, 정진경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업을 같이 해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패널리스트 분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말라위와 이디오피아 병원에서 일을 했을 때 저의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글로벌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 사하라 이남 지역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더욱 발전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날에 글로벌 지속 가능 발전 포럼의 프로그램이 모두 끝났습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가 겪는 위기가 슬픔이나 애도의 시간이라기보다는 회복의 탄력성을 보여주는 시간으로 기억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